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수능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능 본 우리 수험생들도 괜히 저 강남 홍대 가서 술 드시지 마시고 우리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우리 장르만 브리핑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장르만 브리핑의 센터를 맡고 계신 우리 수전증으로 유명한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화려합니다. 오늘요? 의도가 단정하지 있을까요? 않나요? 아, 너무 화려한데요. 거기 화려한 저 건가요? 제클린 룩이라고 예전에 그 미국 영부인 네, 그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뭐 저녁에 약속이 혹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약속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한 분입니다. 압도적인 이 딕션으로 정말 귀에 때려박는 정치평론가 귀대평 우리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한마디 한마디 모든 문장이 그냥 귀에 꽂혀버립니다. 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오늘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제 유일한 장점입니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네. 좋은 것도 아닌데 귀에 네. 잘 꽂힌다. 요거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꽂아버립니다 오늘. 멋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장르만 브리핑 이제 첫 번째 뉴스 우리 네. 세 가지 뉴스를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가 선정해 오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브리핑은요. 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네.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네, 올해 7번째 정상회담. 올해 7번이나 했어요? 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요? 7번이면 거의 뭐 바쁠 때 빼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네,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담 회의에서 그래요? 회담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조율한 겁니다. 네네네. 일단은 저 에이펙에서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여튼 뭐 미중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고 네. 거기서도 뭐 얘기가 좀 나왔는데 결국 결론 나온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펜타닐 그 얘기 결론이 좀 난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 결과가 없었죠. 예, 이게 결론이 나기가 힘들었던 게 양국의 입장차가 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싸우기는 좀 어려운 이런 네. 상황이어서 두 전략적인 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환구시보나 인민일보, 뭐 CCTV 네네. 이런 데서 미국에 대한 비난이 없어진 지가 한 2주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그 국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네네. 정제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독재다 그리고 최근에 뭐 국방부 장관도 날려버리고 외교부 장관도 날려버리고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독주하는 모습 이런 거에 좀 국민들이 끓고 있는데 여론 안 좋죠.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공급망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개선해 보고자 시진핑은 그랬고 지금 저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선이 너무 확대되는 게 조금 골치 아프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뭐 등등. 예, 여기에 네. 만약에 중국이 대만까지 위협하고 이러면은 이게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고 내년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동안은 대만은 치지 마. 약간 이런 물밑에 얘기들이 좀 오간 것으로 좀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두 분이 이제 회담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독재자라는 표현을 해서. 이거 방금 회담해놓고 그 사람 독재자 맞다고 그러면 약간 그거는 조금 외교적인 그러니까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땐 조금 결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지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네. 미국의 반중 정서가 역대 최고입니다. 그건 중국을 맞아요. 미국 사람들이 싫어요. 맞아요. 한국도 굉장히 싫어해서 뭐 반중 정서 역대 최고 찍었다. 뭐 20대에서는 90%를 찍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성과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또 대통령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여러모로 힘든 거니까 또 세게 지르는 모습도 좀 보여주면서 좀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전략은 무조건 의도죠. 그건 네. 예. 에이펙에서 어떻게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는 네. 우리 한국이 얻어올 거 혹시 뭐 있다고 좀 보십니까? APEC에서요? 일단 참가한 것 자체가 큰 수확이라고 봐야 되겠죠? 회원국이니까 일단 참가하는 건 당연하고 네, 이번에 첫 번째 세션이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도 열렸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서 종이 뒤진다고 나오는 답은 아닙니다. 네, 그냥 뭐 계속 종이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 저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찾는다고 나오질 않아요. 네. 자, 어떻게 두 번째로 갈까요? 뭐 좀 더 네. 할래요? 네? 두 번째로 갈까요? 시간상 두 번째로 시간상? 가나요? 괜찮은데 시간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린 건데 네.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개선된 거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부 협의체가 100% 복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들, 뭐 이를테면 양자 분야, 뭐 이런 거, 수소, 암모니아 분야, 뭐 이런 것까지 공급망까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일 관계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기시다는 지금 지지율이 낮은 데다가 한국의 그런 과거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불만은 일본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용인을 하느냐, 왜 이렇게 후퇴를 하느냐, 양보를 하느냐. 사실 이게 최대 암초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고 네.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중. 예, 네. 시진핑. 근데 일본 얘기했답니다. 투척하면서 일본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미일이 같이 뭉친 게 북한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은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미중이 만나버리면은 사실 한중도 이제 한국의 스탠스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시진핑 방한 문제까지 사실 네네네네. 여기서 어떻게 이제 논의가 될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무르익지가 않았다. 한중 관계 좀 해빙이 조금 그래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브리핑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브리핑은 어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공천 심사 방향을 네.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신사대악이라는 걸 규정을 했는데요. 공천 심사할 때 신4대 악. 네, 이게 새로운 이제 4대 악이라는 거죠? 네, 이제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자격을 심사할 때 네. 기준이 될 걸로 보이는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이렇게 네 가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는 사람들은 공천 배제한다는 거예요? 네, 배제하겠다는 거고 성폭력 2차 가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하는데 네. 처벌을 받지 않았어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을 했고요. 또 신사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막말도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되면 공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4대학이 아니고 4대학 정할 때가 아니고 원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2차 가해 이 정도면 그냥 원래 공천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총선 때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전과자가 한 20%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그 전과자가 모든 전과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민주화운동 하다가 뭐 이럴 수도 아니 있고. 정치사범도 있는 거죠. 정치사범도 그러니까 뭐 있고. 학생운동 하다 네네네. 그랬는데 그 전과를 좀 분류를 해보니까 한 40% 정도가 음주운전 및 뭐 이런 걸로 그 전과자의 40%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음주운전해서 이거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조금 얘기가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예. 국회의원은 그나마 좀 덜한데 예. 구의원, 시의원 이런 게 뽑을 도의원 보면 그냥 뭐 그런 범죄들 말고 정말 아주 그 치졸한 범죄들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 깜짝 놀랐어요. 예. 거기 보면 뭐 사기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사기요? 그냥 뭐 폭력 범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좀 굉장히 심한 이 성폭력 범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 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 원래 공개되잖아요. 다 공개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받아보면, 이렇게 놀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조금 그 범죄나 이런 사실에 무감해진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이 정당을 좋아하면은 이 정당에서 공천한 사람들은 약간 보증이 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정당 차원에서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네네. 또 하나는
조금 이 양당제 말고 좀 다당제를 해서 선택지를 좀 넓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네네네네네. 정치 현실상.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쉽게는 잘 안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예. 자, 그나저나 이렇게 공천 배제하는 이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지금 혁신위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 특히 혁신위가 굉장히 지금 당 지도부랑 약간 티격태격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예, 제가 얘기할까요? 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현재 지금 이뉴한 혁신위원장하고 진행 중이군요. 예,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대표랑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기자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위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도 계속 말하겠다. 국민이 변화를 원한다라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은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나 뭐 당의 윤핵관들, 뭐 당의 중진들이 네.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은 나는 이 얘기 계속 하겠다. 예,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네네네. 이게 나의 소명이다라고 사실은 김기현 대표 만나기에 앞서서 선전포고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김기현 대표는 뭐 별말 없었습니까? 예, 뭐 김기현 대표는 크게 뭐 말하지는 않고요. 뭐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뭐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쉽게 봉합되기는 상당히 힘들다. 지금 상황으로 네네.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혁신위는 어쨌든 12월 24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게 근데 예. 뭐 연장은 할 수 있다면서요? 뭐 연장할 수 있죠. 예, 뭐 조기에 끝낼 수도 있기도 있고. 뭐 그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네. 조기에 뭐 끝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뭐 이제 원래 기준점을 보자면 12월 24일에 이제 끝나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러니까 혁신위의 타임라인하고 이를테면 다른 사람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의 타임라인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 안에까지 성과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선거권 네, 혁신위가 되려면. 근데 이 다른 분들은 지금 총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실제 공천은 내년 1, 2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공천 심사 같은 경우도 다 내년에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이제 좀 이 당내 이견도 있는 데다가 타임라인도 맞지 않으니까 이게 좀 불협화음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는 야, 이 정당들이 네. 특히 이제 그 유력 정당들이 이 후보들을 낼 때 이런 후보 좀 냈으면 좋겠다.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공약을 잘 지키는 분이 공약을 잘 지키는 사람. 네, 사실 공약 이행률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공약 다 지키면 큰일 날 텐데. 왜요? 저 후보들이 낸 공약들 다 지키면 네. 차라리 안 지킨 게 아마 나라 보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뭐 왜냐면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예. 너무 허황된 공약들이 많아갖고. 아니 100%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이제 다리 좀- 긁는 거예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높아야 되지 약속 좀 않을까. 지킬 네. 사람들. 하긴 이제 그 공약률이 높아지면 나중에 이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좀 하겠죠,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 좀 국민으로서는 네. 좀 보고 네, 싶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 때 공약들을 보면은 음. 아 이거를 뽑아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뭘 보고 뽑아야 되지 이런 생각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국회의원들 점수 주면 국민으로서 몇 점 줍니까? 전체 평점 그냥 쉽게 주자면 안 줄래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가. 아유 까다롭습니다. 아니, 네. 평론가님은 네. 몇 점 주실 거예요? 저는 한 79점 정도 주겠습니다. 79점이요? 예. 아니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우리가 보기보다는.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너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열심히 의정 활동도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나 이 시스템이나 선거 제도가 그런 거를 받쳐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끌려다니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모되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게 될 문제냐 이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이면은 어떤 천재가 누가 들어와도 와도. 누가 와도 똑같아요. 누가 와도 저쪽 당 비난하고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 들어왔다가 망가진 사람들 많죠. 지금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아, 그거 얘기하려면은 아, 뭐 2시간 한참 걸리죠? 이런지인데 한 2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뀌어 오긴 했지만 옛날에 뭐 지역주의 극복이다 뭐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지금 양당제로 서로의 적대적 공생관계 그리고 저쪽을 망하게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을 저주하고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의 게 이제 지속되는 거. 그래서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이 현재 정치 체제가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드리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 과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만큼 사회도 또 다양해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브리핑도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브리핑은요. 비명계 원칙과 상식이 아, 이번 주에 출범할 걸로 보인다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전했죠. 네, 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아, 네. 원칙과 상식. 상식, 네. 이른바 그 비명계 5인방. 근데 이상민 의원은 없이 출범을 했고요. 김종민, 여기 윤영찬 출연하셨던 이상민 의원 빠졌어요? 네, 조홍천 의원 4명만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왜 빠진 거예요? 이상민 의원은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는 안 알려주시고. 네. 어느 길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우리 그거는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인터뷰에 언론 인터뷰에 YTN 인터뷰였나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상민 의원이 보기에는 당내 혁신 뭐 이런 거 얘기할 단계도 지났다고 본다. 네.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뭐 그 변화와 혁신, 원칙과 상식, 또 이제 이원우 의원은 우리를 혁신계로 불러달라, 비명계로 부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남은 기간에 네. 한 12월까지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거는 첫 번째는 이제 팬덤 정치와의 결별. 그래가지고 지금 무분별하게 강성 지지자들이 공격하고 비명계를 생각이 다르다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또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상민 의원은 야, 다 필요 없어. 끝났어. 이 당은. 이 당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탈당을 이미 시사를 했고 지금 뭐 그런 답변까지 해서 국민의힘에도 입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예. 하셨는데 예. 그 얘기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의 언어는 보통 그렇게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면 대체로 이미 마음속에서는 정해진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이상민 의원도 이미 뭐 국민의힘 쪽이랑 이야기가 좀 됐다거나 아니면 이미 결정을 했는데 조금 타이밍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추측도 나오긴 하던데 어떻게 그건 보세요? 전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하고 전혀 제가 알기로는 얘기된 게 없고요. 그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정의당에도 갈 수 있고 녹색당에도 갈 수 있고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고 국민의힘에도 갈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미치광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예, 매드맨 전략.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전략이 있는 거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매드맨 전략이 트럼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썼던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거잖아요. 상대방이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는.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각인시켜서 내 몸값이나 내 어떤 전략,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인데 일단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되지.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매드맨 전략이면 어느 당에선가는 이제 모셔야 될 텐데, 야, 저 정도 매드맨이면 우리도 모시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을까요? 그 몸값이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민주당 빼고는 다 좋아하겠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이상민 의원의 이미지가 다른 이를테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그거는 평가가 다 다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영입한다라고 하면 5선 의원이고 이분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이미지가 나쁘지 않으니까 뭐 이준석 신당에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정치 개혁이나 아젠다에 뜻이 맞는다고 한다라면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다 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네. 장이 안 섰어요. 장이 서야지 이게 내가 어떻게 누구랑 같이 할지 이게 판단이 서는데 총선 장이 아직 안 섰다. 예, 모든 거는 다 12월 말로 지금 귀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는 12월 27일 날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 된 2011년 12월 27일 날 됐거든요. 네. 정계 입문한 날 그날 발표를 할 거예요. 당을 만들지 말지. 12월 말에 12월 27일이요. 예. 그날 한다고요? 예. 정해졌습니까?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미 이준석 대표 사실상 시인했어요. 그래요? 예, 그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본인 정치 인생에. 그러니까 12월 27일. 12월 27일이에요. 자, 그리고 인요한 혁신이 12월 24일 날 끝나죠.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12월까지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의원들도 12월까지 비명계도 12월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네. 모든 정치 일정은 다 12월 말로 지금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합종 연행은 장은 1월달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1월달, 그래요? 1월 초에
이제 어떻게 어떤 뭐 이를테면 이준석 신당이 작은 규모로 경쾌하게 갈지 아니면은 뭐 개혁 보수 성향으로 갈지 아니면은 제3지대 빅텐트 해가지고 김종인까지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갈지가 12월 말 1월 초에 쓴다고 보면 되니까 지금은 모든 정치인들의 언어가 다 모호합니다. 내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네네네네. 얘기를 하고 지금도 민주당 쪽에 계신 비명계도 이준석 신당하고는 안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탈당해서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너 지금 나가려고 지금 명분 쌓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공격들이 그냥 계속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모호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략들을 쓰는 거죠. 네. 어제나 뭐 최근 나왔던 그 의원들의 뭐 말의 온도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한 11월 말 내진 12월 한 초 정도면 막 뭔가 이벤트가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 에디터님 생각에는 12월 말쯤은 돼야 제대로 된 총선 장이 설 거고 그때쯤에 뭐 합종연행을 하든 서로 뭐 손을 잡고 갑자기 누구를 등을 돌리든 그때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탈당은 그거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탈당은 12월 초 아니면 둘째 주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이상민 이분은. 의원은 거기는 얼리 아답터예요. 얼리 아답터기 때문에 빨리 나오시고 아이폰 제일 먼저 쓰는 사람. 예, 거기고 이제 탈당의 얼리 아답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의원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다른 궤를 달리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더 남아서 이제 이런저런 요구를 하다가 명분을 쌓는 거죠. 최대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네네네. 팬덤 정치 안 끝나고 당내 민주주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과정이 필요하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김준희 에디터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는 뭐 시간이 또 저희한테 알려줄 거니까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10월 말에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거 다 저희가 녹화해놓고 예. 다 증거로 삼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오늘 이제 뉴스 3개 네. 또 잘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혹시 뭐 부족한 점이 있었을까요? 제가? 선배가 부족한 네. 점이요? 뭐 제가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까? 네. 완벽하겠습니다. 무슨 이거 뭐야? 이거 나는 적응 안 돼. 이 분위기 뭐야? 물개 박수요? 뭐예요? 저 세상 텐션 이거 뭐지? 도대체 박수는 왜 친 거예요, 도대체? 부족하지 않으셨다. 저요? 네. 그랬겠죠, 저는. 백다희 아나운서는 뭐 부족했냐고. 전 채워야 될 게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어떻게 같이 그래요. 자, 고생하셨고, 저 들어가시면서 제가 다른 건 못 드리겠고요. 읍천리 커피 한 잔씩 가져가십시오. 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이런 거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런 거.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네.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오늘 퇴근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는 허은하 의원 모십니다.